남한에 좌파 정권이 등장하며 한국전을 통해서 굳건한 동맹을 맺어온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이 싹트며 친중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하면서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학자인 이천군 박사는 중국이 결코 미국을 이길 수 없는 현실적 사례를 들며 맹목적인 친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천군 박사의 특강을 1, 2부로 소개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라는 게 뭐냐면은 일본이 그 만화 영화를 밀림의 왕자 레오라는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또 이제 뭐 월트 디즈니에서 사자 나오는 영화 만들었는데 일본이 그랬습니다. 우리 거 베낀 거라고. 미국이 우리가 베꼈나? 일본이 더 먼저 만들었는데. 그런데 미국에 아프리카 사람도 많죠. 사자가 밀림에 사는 거 봤냐? 라고 말함으로써 일본을 망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자는 밀림에 살지 않기 때문에 밀림의 왕자 레오는 제목이 틀린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세계 곳곳에서 와서 이렇게 만든 나라라는. 여러분 여기 미국은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인구 5천만인데 700만이 나가 사는 나라입니다. 남한 북한까지 치면 7천만이지만은 그 중에서 700만이니까 10분의 1이 외국 나가서 사는 정말 세계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외국에 많이 나가서 사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는 일본이나 그 이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제일 많이 사는데 미국만 자발적으로 온 곳입니다. 다른 데는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끌려가거나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일제시대 때 갔거나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이 미국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미국인입니다. 미국 시민받은 사람. 미국은 누가 미국 시민이냐?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미국 시민입니다. 미국의 얼굴은 이렇습니까? 이렇습니다. 까맣습니까? 까맣습니다. 누렇습니까? 누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여기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말 지구의 최고의 최강의 최대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야, 너희들이 이 조국에서 못 살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못 살게 되었다. 그렇지만은 택하는 나라 어느 나라든지 네가 택하면 받아준다 그러면 어느 나라 가겠냐? 물어볼 필요도 없죠. 다 미국입니다. 제가 적어도 이화여대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다 미국이더라는 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고 우리나라도 그게 또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 제자 녀석이 교수님 이민 가려고 해서 왜 너 한국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한국 사람이 외국에 뻗어나가서 잘 되면 그것도 애국 아닌가요? 그놈이 나보다 더 똑똑하더라고. 그렇지 맞아. 그 네 말 맞다. 여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LA든 뉴욕이든 대한민국 국민들 여기서 최고입니다. 황인종한테 돈 꿔줄 때 이자율이 제일 낮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꿔주는 겁니다. 못 갚을 사람한테는 비율은 없습니다. 똑같은 돈 꿔줘도. 거기서 최하가 동양인입니다. 한국 사람 다 거기 당연히 속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는데 누가 1등이 될까? 사자호랑이 얘기했는데 미국과 중국은 사자호랑이가 아닙니다. 그건 뭐 누가 얘기했는지 너무 뻔한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못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썼는데 미국과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에 미국하고는 안보, 중국하고는 경제, 그거는 미국하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에는 양쪽 곁다리 작전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중국한테는 돈, 미국한테는 국가 안보. 근데 둘이 본질적으로 싸울 때에는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이제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를 결정해야 될 수 있습니다. 중립이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중립국으로 만들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립국이 되고 싶으면 아프리카 중간으로 이사 가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가만 놔둘 나라가 없어요. 가만 놔둘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든지 자기가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미국 편입니다. 우리가 중립에 서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미국 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전쟁이 나면 같이 싸우기로 약속한 나라입니다. 군사 동맹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해요. 친한 나라가 맺는 줄 아는데 친한 나라가 맺는 게 아닙니다.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거예요. 그 적이 난리를 치면 함께 싸우자가 군사동맹입니다. 친해서 맺는 게 아닙니다. 적이 같아서 맺는 겁니다. 적이 같아서 맺다 보니까 친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편이에요.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국인데 야 미국 중국 너 둘이 싸우면 나는 중립이야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너 우리랑 동맹 아니니? 아 내가 근데 동맹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너랑 동맹인데 어떻게 중립을 지켜요? 이런 걸 우리가 자꾸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밸런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밸런스. 균형자라는 것이 국제정치학에 있는 말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프랑스하고 독일 누구 편도 아닙니다. 누구 편이냐? 둘이 싸울 때 힘이 약한 편을 영국이 들어줍니다. 힘이 조금 밀리는 편을 들어가지고 균형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누구하고도 동맹이 아님.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 다툴 때 균형자를 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더니 미국이 너 나랑 동맹 안 해?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는데 그랬어요? 균형자 하겠다는 게 동맹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 균형을 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균형자 노릇을 하려면 우리가 중국 편에 붙으면 중국이 이겨요. 우리가 미국 편에 붙으면 미국이 100% 이깁니다. 그러면 그때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때 미국도 노차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국이 저쪽으로 붙으면 내가 지거든. 그날이 오면 우리가 진짜 그래서 힘을 기르자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아직은 조금 모자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아주 소설가 유명한 사람이죠. 조종래라는 작가인데 저 사람이 정글만리라는 책을 써가지고 정말 히트를 쳤습니다. 중국 이야기인데 제가 어느 날 교보문고를 가는데 거기에 저런 간판이 붙었더라고요. 저분이 그 책 사면 사인해 주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중국이 지완이 되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저는 나는 아무도 없다에 속하는구나 하고서 이제 머지않아서 중국이 세계 1등이 되는 거예요. 지완이 되는 겁니다. G2라고 한국에서 쓰는데 지완이 된대요. 저 말이 맞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조차도 틀리게 하는 겁니다. 와, 미국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는 어쩔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럴까? 정말이라면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중국이 1등 되는데 2등인, 더군다나 멀리 있는 2등인 미국한테 붙어있다가 죽으려고요. 중국이 정말로 1등 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중국 편 해야 돼요. 멀리 있는 미국한테 붙었다가 중국이 1등 되는 날 어떻게 정말 몰매를 맞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는 국력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국력을 정확히 분석해야지 올바른 외교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옛날에 고종이 그 당시에 고종 때 전 세계, 그때 세계 차편이 영국입니다. 근데 실제로 힘이 더 센 건 미국이었습니다. 그 두 나라가 야, 이 나라가 골이 아파 한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러시아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거 봐라, 러시아가 한반도를 다 점령하게 되면 바다로 나와가지고 영국 세력을 깨고 미국 세력도 깰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이 일본, 이거 네가 가져야 되겠다, 네가 가서 막아야 되겠다. 일본이 러일 전쟁에 이기는데 그때 1904년이죠. 누구든지 일본이 이기리라고 생각한 서양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가지고 싸운 배의 절반은 영국제, 나머지 절반은 미국제였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지금 현재 영국이 세계에서 제일 세. 그래서 우리가 쟤네들 군함을 사줘야 돼. 그래서 영국 군함 사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이죠. 미국 이거 곧 세계 1등 될 거야. 미국 군함도 또 사옵니다. 일본 외교 정책의 기본이 언제라도 1등 편이다 합니다. 언제라도 1등 편이다. 그거가 바보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외교 정책은 언제라도 1등 편에 붙는 것이다. 좀 비굴할 줄 모르지만은 국가 이익을 확실하게 챙긴 나라죠. 우리나라는 저것이 다수설입니다. 저것이 일반 국민의 다수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는 태양, 중국은 뜨는 태양.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편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서서히 줄여가고 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되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치가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로 국제정치학적으로 우리 서울대학교 그 국제정치학 교수인데 박철희 교수가 조선일보에 쓴 글입니다. G2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G2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은 미국 학자입니다. Great Two. 그러니까 강대국 두 나라. 그래서 미국, 중국을 얘기할 때 G2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중국이 양대 강국이라는 의미의 G2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는다. 학술 서적에는 G2라는 용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중국이 두 번째가 못 되니까. 미국하고 비슷한 두 번째가 아니니까. 유독 한국만 G2라고 부르며 중국을 마음속에서 미국 다음가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상당 부분은 이제 서서히 중국하고 친해지게 되는 거 아니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은 진리를 따지는 겁니다. 미국은 몰락 중이야. 미국이 몰락하는지 볼까요? 주로 이제 경제력으로 얘기를 하는데 1970년에 미국의 GDP는 세계의 한 27% 됐습니다. 2010년에 미국의 GDP도 세계의 한 27% 됩니다. 2020년, 2019년의 GDP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에서부터 2020년이면 50년인데 50년 동안 미국의 경제력이 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서 30% 사이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미국을 몰락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야, 1945년에 미국이 지구 GDP의 50%였습니다. 1945년에. 그 50%가 지금 25% 됐으니까 이만큼 내려간 거잖아. 그런데 1945년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전부 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미국 혼자 서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 나라들이 2차 대전 이전에 경제력을 회복한 것을 70년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강대국들이 다시 강대국이 됐을 때 그때 기준으로 미국은 몰락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 아시아가 컸다고 그러고 미국은 몰락하지 않았으면 바로 유럽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내려가고 아시아 비중은 올라가고 미국은 그대로다. 그래서 미국은 몰락하고 있다는 말은 데이터상으로 맞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차피 중국이 무섭게 큰 건 사실 아니냐? 그렇죠. 중국이 30년 전만 해도는 형편없는 나라인데 지금 뭐 그냥 막 따라와가지고 GDP로 미국은 20조 달러, 20조 달러, 중국은 12조 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거의 60%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면은 그래서 이제 중국에 관한 학설이 미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익스트라폴레이셔니스트라는 학자들은 야,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매년 10%씩 성장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성장하면 언젠가 미국 앞설 거 아니니? 그러니까 과거를 미래에 대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라폴레이셔니스트라고 그래요. 그렇게 대입하면 정말 미국 앞섭니다. 왜? 매년 10%씩 한 30년 성장했거든요. 그거를 한 30년 더 해보세요. 그럼 미국 앞서지. 그런데 야, 그런 게 어딨냐? 60년 동안 10% 성장하는 건 지구 역사에 없어. 대한민국이 기록을 세웠는데 36년 동안 거의 10%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기록을 중국이 거의 깨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중국은 60년 동안 10% 할까? 아니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버블론자라고 합니다. 버블론자, 버블러. 중국이 이제 다 풍선인데 꽁치면 다 터져. 중국 내일 모레 터질 거야. 그래서 중국이 미국까지 따라갈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그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저는 버블론자에 속합니다.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될까? 중국을 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다 보면 맹수가 아니죠. 착하지가 이렇게 강아지 같습니다. 중국이 부자 나라가 되더라도 얌전할 거야. 중국은 미국한테 덤비지 않을 거야.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야, 중국의 힘이 세면 미국한테 달겨들 거야. 그런 사람은 중국을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익스트라폴레이셔니스트 중에서 이 두 가지로 갈리죠. 버블론자는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는 만약 미래에 중국이 정말로 쓰진다면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 붙습니다. 그럼 운명적으로 붙어요. 왜?
어느 나라든지 1등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은 그 1등 자리를 놓치기 싫어요. 중국은 그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 교수 중에 한 분이 시카고 대학의 미어 슈아이버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 책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한 거겠습니다.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국은 그냥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한 자기 나라 국민한테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 1등을 하고 싶어요. 중국도 중국을 위해서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도 세계 1등을 하고 싶어요. 1등을 한 자리인데. 그래서 두 나라는 운명적으로 싸운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비극이다. 그 책 제목이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약속부터 다 비극입니다. 북한의 꿈은 뭔지 아세요? 지가 통일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꿈은 뭔지 아십니까? 지가 통일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럽니다. 야, 지금 2019년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앞으로 말이야 한 50년 후에 통일되겠지 이 나라가. 그때 우리들 후손의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을까? 1945년부터 통일되는 2000XX년까지 조선반도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대를 북남조선시대라고 부른다 라고 써 있지 않을까. 북한이 통일하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하면 1945년부터 2000XX년까지 한반도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었다. 그 시대를 역사학자들은 남북한 시대라고 부른다. 네, 이거 우리는 그거 안 따져보는데 북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2100년에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어린아이들의 교과서에는 그렇게 써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 싸움을 지금 우리가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얘기했죠. 인간들은 What is a good life? 그저께 얘기했군요. 좋은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What is a good life? 그 견해가 틀린다고 죽입니다. 그리고 What is a good life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만듭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 사람들은 What is a good life 중에서 방금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liberty, freedom, 인권, 그건 하나님이 준 거지. 예, 그런 나라와 그렇지 않아라는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도 나고 그러는 것이죠. What is a good life라는 정말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원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쟁도 하고 좌파 생기고 우파 생기고 운동원 생기고 뭐 이러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대표적인 두 나라가 큰 나라인데, 근데 우리나라에도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이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겠으며 곧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에이 아니야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과 맞먹는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웃기지 마시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무역이 제일 많으니 미국보다는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 맞아. 중국은 우리가 중국한테 100원어치 파는데 미국한테는 40원밖에 안 팔지. 그러니까 중국이 더 중요해.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들어올 테니까. 이건 제2의 육군 대위관 전태전을 왔습니다. 교수님,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고 들어가야지. 그럼 중국이 들어올 테니까요. 그럼 전쟁이라도 해서 지켜야지.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 질문을 하더라고요. 넌만 나한테 그렇게 배웠냐고 그랬습니다. 내가. 야, 중국이 우리가 평양을 먼저 점령했는데 중국이 우리랑 싸우자고 들어올 정도면은 우리가 안 들어가면 중국군은 휘파람 불면서 걸어오겠네. 그렇게 소중하다면은. 예,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들어가면 중국이 안 들어온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중국은 차세대 세계패권국이다. 미국은 곧 몰라갈 것이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노라고 하는 사람들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 사람들은 시력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 저기 어쨌든 노라고 대답하는 사람하고 예스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전략이 다릅니다. 저기에 예스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서서히 정리하고 중국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지. 그런 사람은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잘 지내야 될 그런 외교 정책을 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런 논쟁이 2008년부터 그냥 아주 급격히 논쟁이 시작됐는데 2008년에 저쪽 레먼 브라더스 쓰러지는 2008년 9월 15일이죠. 그날 넘어졌을 때
중국 사람들은 얼굴을 미소를 참지 못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야, 우리가 이제 1등 되는구나. 저 미국 쓰러지네 저거. 스스로 쓰러지는구나. 예, 그때 한국에서도 정말 공부하는 여러 모임에서 이제 미국 정말 망하는 거요. 와서 강의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정말 제가 그 조차 모임 이런 데 가서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때부터 강의를 쭉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써야 되겠다 해서 책도 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세계 1등이 어느 나라예요? 그러면은 한 10년 전, 뭐 8년 전, 5년 전, 뭐 4, 5년 전까지 중국이에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이에요는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는데 해군대학, 해군 소령들이 공부하는 데가 해군대학입니다. 해군대학에서 앞으로 30년 후에 세계 1등이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100% 손들었습니다. 중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군함 타본 사람은 알아요. 미국 군함 타본 사람하고 중국 군함 타본 사람하고 압니다. 해군 장교들한테 중국 군함 타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거 깡통이에요. 그러면 예,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안 되고 그럼 미래는 되냐? 미래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다 저는 노라고 대답하는데 요 세 번째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과 무역이 제일 많으니 미국보다는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 요거는 그래도 헷갈리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요것이 그냥 뭐 이게 로지텍이라고 볼 때는 삼성이라고 칩시다. 삼성. 이게 지금 미국에서 팔려요. 100불이라고 치겠습니다. 삼성이 미국에다 이걸 판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뭔데? 여기 삼성이라고 써있는데 삼성이 요거의 부속품을 중국에다 50불 파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자기 부품 10불 넣고 자기 노동력 해가지고 미국에다 70불에 팔면 미국에서 이제 시장에서 100불에 팔리는 거예요. 100불에. 그래서 이것을 이 물건 대한민국 물건이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는데 상표는 한국 거고 요거는 미국에서 100불일 때 우리나라가 중국에 50불 판 거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상공회의소 소장이 몇 년 전에 우리 교수들 봐놓고 그래 너네들이 중국에 100 파는 거 맞아. 미국에 40 파는 거 맞아. 그런데 중국에 파는 100 중에 그 사람 그때 70 내지 80이라고 그랬습니다. 70 내지 80의 종점이 미국인 것은 다 알고들 있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중요한 거예요. 100에서 70 내지 80 빼보세요. 그럼 20 내지 30이 중국으로 가는 거고 미국 40에다가 70, 80 더해보세요. 지금 그 비율이 조금 달라졌어도 아직도 미국이 그래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란 말은 원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둘이 싸울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하고서 이제 저 책을 뭐 끙끙거리면서 몇 년 동안 쓴 겁니다. 저 책이 그 의외로 잘 팔려가지고 군 부대에도 국방부에서도 그 군인들한테 읽혀야 될 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몇 년 동안 뭐 꾸준히 잘 팔리고 있는 책인데 저는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중국이 미국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근거를 내고 또 논리를 대야 되는 것이죠. 그 근거와 논리를 대겠는데 최근에 미국 교수 프랭크 티안 시에 저 사람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걸 착각하는데 이렇게 생겨도 미국 사람이에요. 당당한 미국 사람입니다. I was born here가 최고입니다. 나 여기서 났어. 그거보다 더 끝내주는 미국인의 조건이 없습니다. 너 왜 얼굴이 하얗지 않니? 미국은 얼굴이 아닙니다. 키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데올로기라고 그랬습니다. 나 자유 좋아해. 나 하나님 믿어. 그리고 나 영어 쓸 거야. 그럼 미국 사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프랑크 시에라는 미국 학자가 중국은 끝났다. 중국은 끝났다라는 아주 장문의 논문을 썼는데 중국 경제가 이제 끝나죠. 끝나갑니다. 이거 이제 그런 것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피터 자이언이라는 미국의 그 49살밖에 안 되는 젊은 친구인데 미래를 그렇게 끝내주게 예측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야 너네 그 스승 이 사람이 있던 회사에 이 사람이 부소장이고 소장으로 있던 사람이 서울에 와서 2040년쯤 되면은 아마도 만주가 한국거가 될 것 같아. 그리고 한국은 이미 통일을 이룩한 강대국이 돼 있을 거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그러려면 과정이 좀 있지. 과정이 좀 필요하지. 근데 자기가 중국이 서바이벌 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통일을 해가지고 강대국이 돼서 만주까지 차지할 확률이 중국이 살아남을 확률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저 사람이 그냥 얘기하느냐? 뭐 자료를 다 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료를 국민들한테 아느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강순영 목사님이 저를 처음 알게 된 것이 미국의 쉐일 혁명이라는 글을 쓴 걸 보고 처음 알았다 하는데, 제가 우리 국민들이 하도 미국 중국의 국력평가를 엉성하게 해서 미국이 앞으로 석유가 몇 년치 있는지를 아느냐라는 그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여기 다 나오니까 지나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2011년에 쓴 책입니다. 이걸 제가 뉴욕 공항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사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읽었는데, 거기에 China is our enemy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가 1등 자리를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도 뺏기잖아요. 그 미리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2008년 어느 날 이제 중국이 그 경제력 이 미국이 레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는 날, 미국 금융가가 무너지는 날, 그때 그 월간 잡지 기자가 저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교수님 글 하나 써주세요. 뭔데요 제목이? 앞으로 30년 후에 세계 1등이 어느 나라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거 하나 글 써주세요. 그래서 내가 써드릴게. 몇 페이지 언제까지? 그랬더니 기자가 말이죠, 화를 내더라니까요. 교수님 그게 그렇게 쉬워요? 아니 써달라서 써주겠다고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쉽냐고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아니 써준다는데 화를 내냐 너는? 그랬더니 아니 그 어려운 거를 너무 쉽게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내가 네 생각 말해줄까? 너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미국은 지금 여기 있지, 중국은 여기 밑에 있고, 근데 미국은 이렇게 발전하지, 중국은 이렇게 발전하고. 그래서 네 생각에 30년 후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어긋난다는 소리지.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게 되면 중국이 세계 1등이라는 소리지. 일단 돈에서. 그럼 돈이 많으면 군사력도 많을 거고 당연히. 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야. 뭘 모르는 줄 알아?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이지, 전쟁에 지지도 않았는데 2등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네. 여러분 미국 무섭습니다. 전쟁에 지지 않은 채로 평화적으로 자기의 이 자리를 물려주고 2등으로 내려가는 나라가 미국은 아닙니다. 너는 그걸 모르는 거야. 미국은. 그래서 중국이 네 말대로 2030년에 세계 1등이려면은 2038년에, 근데 이제 28년이니까 2036년이나 2037년에 3차 대전이 터져. 그런데 미국이 져. 그러면 네가 말하는 30년 후에 미국이 세계 2등이야. 중국이 1등이고. 근데 내 생각에는 미국이 그때까지 바보처럼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내 생각에는 말이지, 금명간 미국이 주먹이 아니라 다른 거로 중국을 죽일 것 같아. 그 다른 게 뭐냐? 돈이야, 돈. 소련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50년 걸렸습니다. 소련하고 미국은 인터 디펜던트 하지 않았습니다. 소련 따로 미국 따로예요. 경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하고 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중국은 미국과 인터 디펜던트 해져가지고 중국이 이기게 된 겁니다. 미국이 길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그 천한 말로 미국이 깔아준 멍석에서 미국이 불어주는 피리에 맞춰서 중국이 춤을 춰서 이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1등 자리까지 뺏으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 멍석을 빼고 있고 피리 불던 일을 중지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그 무너지는 겁니다. 국제정치 500년 역사에, 세계 패권 역사에서 어떠한 패권국도 도전자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양보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미국은 약할 때도 싸우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센 영국하고 싸워가지고 독립한 나라입니다. 영국이 말이죠. 이제 미국은 장세권의 나라입니다. 미국이 이제 미국 무역선들이 다니는데, 지중해에 다니는데 해적들이 미국 배 자꾸 돈을 뺏는 거예요. 영국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런 분한테 돈 먹여, 돈. 해적들한테 돈 갖다 주려니까. 미국이 번민했습니다. 우리도 해적한테 돈을 주고 이 상선들이 안전하게 다닐 거냐. 해병대가
싸우러 가야 된다고 주장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해병대 노래 맨 앞에가 트리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트리폴리에 가서 전쟁했어요. 유럽의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 거기 가서 해적 기지를 공격하려는 것이 미국 해병대 첫 번째 작전이죠. 미국은 좀 다른 나라입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돈을 매기고 안전을 보장하냐 가서 싸우고서 해적을 뿌리를 뽑아야지. 미국이란 나라는 달라요. 그래서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그게 다른 겁니다.